오디세우스가 칼립소가 있는 섬에 표류를 합니다. 로투스라는 무언가 먹게 되면 망각을 하게 되는 열매를 계속해서 먹게 돼요. 로투스? 그 로투스 아닙니다. 그 커피맛, 편의점 가면 계피맛 나는 거 아닙니까? 나 그거 먹으면 잠깐 망각해. 근데 나중에 그걸 본인이 깨닫게 되었을 때 칼립소를 먹지 않고 떠나잖아요. 칼립소를 먹 칼립소를 먹으면 큰일 나긴 하죠. 이제. 장르가 바뀌어버리는 건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MC 서진입니다. 요즘 극장과 인터넷 전체가 시끌시끌한 영화 한 편이 있죠.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입니다. 그냥 스펙타클한 대작이다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는 이 영화를 두고 학자들, 평론가들까지 나서서 진지한 철학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 수많은 논쟁거리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끼리 얘기해보고 싶은 질문 4가지를 추려보게 됐습니다. 오늘 지민서진에서는요, 이 질문들을 하나씩 꺼내서 우리 얘기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님, 민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거 하나는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은 게 다들 오디세이 혹시 보고 오셨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디세이 토론을 하는데 안 보고 왔다? 한 분이 지금 목이 타시는 것 같은데. 아니 오디세이 안 보면 늘크크 아니에요? 네? 늘크크신가 봐요. 사실 여기서 제일 젊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제일 어린데. 저는 이제 유튜브 요약본으로 요약본으로 봤어요. 이제 해석으로 좀 급하게 어젯밤에 혼나야 돼요, 진짜. 그래서 아니 근데 일단 티켓을 구하기가 아직 너무 어려워요. 그렇긴 해요. 근데 맞아. 아이맥스가 어렵지. 일반 상영관은 일반 상영관은 괜찮아요. 일반 상영관이 아침으로 가거나 완전 앞에 있죠. 일반 상영관도 자리 없어요. 맞아요. 그래요? 저도 맨 아직 앞자리에서 자리 봤어요. 없어요. 진짜요? 그러면 음. 그 그리스 로마 신화는 원래 알고 있어요? 그거 기반해서 만든 영화잖아요. 저는 진짜 그거밖에 몰라. 그 아킬레스건 그거랑 왜 튕겨나는지랑. 그거 침착맨에 나온 거 아니에요? 침착맨에 나왔나요? 그거랑 판도라의 상자. 그리고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졌잖아. 그렇죠. 저도 사실 너 때문에 그거밖에 몰라요. 저도 그냥 제우스가 맨날 바람 피고 다닌 것만 알고. 맞아. 그리고 아프로디테 선생님이 아주 아리따우시다. 되게 그 만화책 안 봤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약간 애니처럼 나오는 거 있지 않았어요? 맞아. 초등학생 때 그걸 맨날 선생님이 틀어주셔가지고 그것도 있었죠. 그거 보니 기억이 나는데. 그게 그 디오니소스. 네가 내 흥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막 춤추고. 맞아요. 서진님은 보셨나요? 저 봤죠. 그죠? 봤죠. 저 울면서 봤어요, 거의. 그 눈물 포인트가 혹시 어디? 되게 감동적이지 않나요? 저 근데 후반부에서 거의 더 울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감동적이라는 얘기는 사실 제 지인분들도 이제 오디세이를 본 분들이 많은데 감동적이었다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막 전율을 느꼈다 막 이런 사람들은 많았는데. 전율을 느꼈다. 뭐 그것도 그건데 그 페넬로페 역할을 맡은 NSOA님이 연기를 너무 잘하시니까 그 눈동자로도 진짜 연기를 한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 감정이입을 하니까 그 20년 동안 남편을 기다린 그 불안한 자리에 앉아있던 그 여왕의 그 심정이랄까요? 그게 너무 뭔가 가슴을 울려서 NSOA 나올 때마다 좀 눈물을 약간 참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스토리보다는 약간 연출에 조금 놀랐다. 그 배 타는 부분, 파도가 막 이렇게 일렁이는데 뭔가 나도 같이 배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 맞아요. 심지어 아이맥스가 아니라 일반 상영관에서 봤는데도 그니까. 진짜 연출을 진짜 잘했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한번 잤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자요? 어디가 너무- 삭제된 거예요? 너무 길어요. 근데 저는 시계 한 번도 안 보고 쭉 봤어요. 진짜요? 너무 저는 재밌어서. 이게 한 곳에서 뭔가 하나를 보는 게 조금 어려워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가 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깨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그 돼지를 만들고 있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하필 제일 일어났는데 막 얼굴 자극적인 막 데서 일어나셨네. 이렇게. 상영관 잘못 들어왔나? 그러니까. 중간 잠깐 잠들었지만 그래도 재밌게 봤습니다. 좋네요. 민서님도 꼭 영화관에 가서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아이맥스 용산에 가서 또 한번 봐야죠. 네, 이왕 늦게 보는 거. 이왕 IMAX. 늦게 보는 거 제대로 이제. 그리고 저는 사운드가 진짜 좋았다고 생각해요. 사운드 일반 상영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굴을 들어갔다 나올 때 그 음향 효과가 그 공간감이 느껴지는 그 느낌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웨이관? 코웨이관이 있대요. 네. 영등포에만 있는 건가? 코웨이는 아마 영등포 있어요. 그게 사운드가 엄청 좋대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더 볼까 저는 생각 중이긴 합니다.
소리에 집중을 해보려고. 용산에 돌비 오토모스가 떠 있는데 돌비 오토모스가는 뭐가 그것도 주력이에요? 사운드 되게 좋아. 진짜. 근데 용산 왜 이렇게 홍보하시죠? 저는 용산 이게 궁금하시다면 이제 알바 방송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각자의 오디세이 후기까지 들어보게 됐는데요.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과 아니면 촬영 전에 보라고 했지만 보지 않은 민서님을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줄거리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세이 줄거리는요. 긴 전쟁,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족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귀향길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모든 걸 잊게 만드는 열매를 먹는 섬도 지나야 하고 눈이 하나뿐인 거인도 만나고 노래로 사람을 홀려서 죽음으로 이끄는 세이렌의 바다도 건너야 하죠. 이렇게 온갖 유혹과 괴물, 시험을 겪으면서 무려 10년에 걸쳐서 집으로 향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모험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나눌 이 4가지 질문도 이 여정 속에서 나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들 어느 정도 이해는 좀 되셨나요? 근데 10년이면은 진짜 이게 북한 군대랑 지금 그 전에도 전쟁을 10년 했잖아요. 트로이 전쟁. 그니까요. 그러니까 총 20년인데. 제가 알기로는 오디세우스가 가족이 있는데 그쵸. 20년이나 그러면 밖에서 생활을 한 거네요. 그쵸. 이때는 뭐 핸드폰도 없을 텐데. 그쵸. 그러니까 생사를 아예 알 수가 없는 거죠. 와. 서로가 서로를. 그게 참 씁쓸한 부분이었고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요. 오디세우스가 칼립소가 있는 섬에 표류를 합니다. 거기에서 로투스라는 무언가 먹게 되면 망각을 하게 되는 열매를 계속해서 먹게 돼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데요. 모든 걸 잊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삶, 과연 이게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현실에서 도망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로투스? 로투스 아닙니다. 그 커피만, 편의점 가면 계피만 나는 거 아닙니다. 나띠에로 파는 거 네, 있잖아. 그거 미용실 가면 주는 비싼 거. 거 하자. 그거 맛있긴 해요. 맛있어요. 그거 먹으면 잠깐 망각할. 취하긴 해요. 그거를 거의 7년 동안 드신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로 맞아가지고 이제 다 잊으신 거죠. 혈당 스파이크 오면 또 피곤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꿈꾸는 거죠. 이렇게. 먼저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의 먼저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지민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행복이라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이게 저는 약간 현실에 조금 비유를 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약간 취업 회피가 약간 이거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지금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대입을 하시는데. 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죠. 정면 돌파하고 있죠. 정면 돌파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실패를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되게 맞아요. 좀 작아지거든요. 그쵸. 많이. 그러면 이 시업슴 청년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 그런 이유도 네. 그러한 현실을 도피해서 편안한 그냥 이제 집에 계속 있는 삶 그런 것들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 행복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그쵸. 근데 전 중요한 지점이 이걸 자의적으로 먹은 게 아니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립소가 먹인 거잖아요. 처음에 네. 표류를 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냥 밥 먹듯이 그냥 먹더라고요. 주식처럼. 그래서 일단 타의에 의해서 정해진 어떤 상황은 행복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행복은 아닌 것 같고 현실에서 도망쳤다? 라기에도 도망친다는 건 되게 주체적인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칼립소가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그냥 계속 먹여온 거기 때문에 도망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먹였다까지는 저는 잘 몰랐는데 네. 저는 좀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이게 행복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만 그렇죠. 이게 행복이라고 이거를 정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일단 기본 전제가 딱 들었어요. 왜냐면 뭔가 불행이나 그런 고난 그런 게 있어야지만 느낄 수 있지 잠깐 그냥 행복이란 걸 처음부터 마주해버리면 이게 행복이라고 저는 잊어버릴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은 사실 그쵸. 편안함에 너무 금방 적응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대학생들만 봐도 진짜 개강하고 나서 진짜 막 시험 기간 때 막 말도 안 되게 바쁘게 살다가 딱 방학 때면 말도 안 되게 풀어지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 너무 금방 적응해버리잖아요. 정말 그 편안함이라는 거에 금방 적응해버리듯이 행복도 저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저는 멈춰버린 삶이라고 조금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삶의 시계가 멈춘 거예요. 그쵸. 이건 전 행복하다? 이게 과연 좋은 삶이다?
라고는 감히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기 위해선 이 힘든 일을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는가가 약간 저는 고민이 되거든요. 집중을 해야 돼요. 얘가 결국에는 약간 인생도 저는 단거리 질주가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인생 되게 마라톤 같다라고 되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저는 사실은 계속 먼 도착지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걸 되게 다 쪼개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의 결과들에 집중을 할 수 있게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말을 잘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완전 동의해요. 그래서 오디세이도 뭔가 내가 귀향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지금 이거를 끝내야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갈등 상황을 해결을 해야지라는 걸 하나하나 차근씩 하다 보면서 그렇게 이제 집에 도착한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로투스를 칼립소가 먹인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걸 본인이 깨닫게 되었을 때 칼립소를 먹지 않고 떠나잖아요. 칼립소를 먹 잠이 안 깨셨나 보네. 칼립소를 먹으면 큰일 나긴 하죠. 이제 장르가 바뀌어 버리는 건데. 그래서 워킹데드 뭐 워킹데드가 시작되는 거니까. 아니, 로투스를 먹지 않고 어쨌든 떠나잖아요. 네. 그런 그 주인공의 행동을 봤을 때도 그렇게 잊고 사는 편안한 삶이 행복은 아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대사가 나오긴 했어요. 아니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난 지금의 삶이 행복한 것 같아. 나는 지금이 편안하고 이 섬이 좋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대사가. 그러니까 사실 자기도 거기에 순응을 하려고 했었지만 로투스를 점점 안 먹으면서 제대로 된 기억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현재에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투스가 사실은 뭐 현대 시대에 비춰보면 마약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약이 뭐 좋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마약. 뭐 마약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사실 되게 그냥 1차원적인 쾌락이라고 그렇죠. 조금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좋은 의견들 감사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거의 결말 지점에 있는 이야기예요.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나는 아무도 아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I'm nobody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기 앞에서 나 자신을 이렇게 숨기는 게 살아남기 위한 똑똑한 전략이었을까요? 아니면 결국 나를 지워버리는 일이었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의견이 갈릴까 싶긴 했거든요. 그런가요? 네, 저는 당연히 이건 똑똑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자기를 지워버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 저는 되게 불안했거든요. 그 이게 문 하나를 두고 페넬로피와 이제 대화를 할 때 얘 오디세우스 그냥 집에 안 돌아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요? 본인이 뭔가 다 자포자기한 듯한 느낌? 쉬었음 청년이 돼버린. 그리고 쉬었음 중년이 돼버린, 노년이 되어버린. 그냥 원래 놔주려고 그랬잖아요, 파넬로피를. 다른 남자랑 구혼하게 하라고. 맞아요. 결혼해라고. 아들한테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 진짜 그냥 접을 생각인가 보다. 그냥 진짜 자기 혼자 서쪽 나라로 떠나서 그냥 사람들 기려주고 자기 신의 삶을 살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불안했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를 되게 놓은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진짜요? 저는 그 예전에 귀환을 했다가 죽임을 당한 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례를 아니까 본인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쵸. 나중에 오디세우스가 본인의 정체를 밝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냥 이건 똑똑한 전략이겠거니 뭔가 다 비슷한 의견을 가져오겠거니 생각했는데 서진님 말 들어보니까 그렇죠. 본인을 놔버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비는 그런 제스처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약간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러니까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진짜 놨다가 페넬로피를 잡을 생각이 없었고 그냥 구혼자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결혼하게 한 다음에 그냥 나 없는 게 행복할 거야 이 왕국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막 다 복수하기 직전에 그 다른 이제 로버트 패티슨 이런 사람들이 막 악행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빡이 쳐서 그냥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잡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이 되게 본인의 자가 되게 강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되게 강하죠. 단단하고. 근데 저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이름을 숨기고 참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도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한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이지 않을까? 그렇죠. 여기서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세계 최고의 전략가, 지략가 그쵸.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게 오히려 본인의 자아가 많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비유를 하면 약간 옷을 갈아입듯이 약간 여러 개의 페르소나가 있는 것처럼 뭔가 그런 걸 이용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의 기본적인 메인 뿌리인 자아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본인의 정체성을 버린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전 근데 오히려 그렇잖아요. 수수깡은 약간 휘어지기라도 하지. 진짜 고든 심지. 나무는 그냥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전 그게 부러진 것처럼 보였어요. 오디세우스가. 너무 단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진짜 한순간에 다 나버렸구나. 이렇게 느꼈던 거죠, 저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가면을 여러 개를 갈아 끼우고 전 다 오히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는 더 강하다고 항상 좀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아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 있었을 때의 자아와 그렇죠. 다 다르죠. 뭐 저희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자아와 뭐 교수님을 만났을 때 자아, 사회생활 때 자아,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것 또한 다 본인들인 거고 여기서 이제 강한 사람과 강하지 않은 사람이 나뉘는 거는 그 여러 개의 가면이 전환이 되는 거를 인지하고 있으면은 저는 그게 강한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 놀란 감독이 일부러 이 이야기 자체는 이제 설화 자체는 그냥 뭐 돌아와서 복수를 했다 정도로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의 여지를 일부러 주려고 감정선을 이렇게 진짜 맞나? 아닌가? 전략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 헷갈리게 배치를 한 것 같아. 근데 이게 되게 너무 재밌는 구성이다. 머리를 정말 잘 썼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입을 잘할 수 있게 맞아. 스토리라인을 잘 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진짜 너무 단순하게 나 죽는 거 무서워가지고 숨기는 줄 알았거든요. 나 죽기 싫어. 근데 그럴 거였으면 전 아들한테 엄마한테 구원자 찾으라고 해라고 전화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 질문은 제가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 오디세우스가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네. 그 세이렌이라고 노래로 홀리는 아리따운 그런, 여성들이 있었죠. 여성분이 있어요. 이 노래를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돛대에 묶어달라라는 요청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의 의지도 혼자서는 버티지 못하고 뭔가에 묶어놔야지만 우리가 지켜지는 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말해보자면 네. 저는 원래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더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우리가 사실 시험 기간 되면 막 공부를 열심히 막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알지만 막 핸드폰 보고 막 릴스에 빠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애들 보면 핸드폰 다 꺼놓고 아니면 멀리 두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처럼 그냥 원래 인간은 그냥 그런 데 쪽으로 원래 그냥 기울어지게 설계된 게 아닌가? 그냥 그게 인간이지 않나? 라는 일단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외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네. 의견. 원래 그냥 그래서 원래 삶은 그냥 불편함의 연속이다. 그렇긴 하죠. 이렇게도 항상 말하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저도 외부의 어떤 스스로 이렇게 가둘 수 있는 외부의 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지금 밧줄로 그냥 자기 몸을 묶어놓은 게 아니라 돛대에 묶어놨잖아요. 네. 그 돛대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둥. 나를 묶어둘 수 있는 밧줄뿐만 아니라 기둥이 있어야 좀 내가 버틸 수 있는 것 같고 그걸 묶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렇죠. 외부적인 그런 요인이. 네, 그냥 단순히 밧줄 하나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나 자신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건 되게 불가피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린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고 사람들 사이에서 영원히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네. 저는 그가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런 것들이 교육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 통제, 우리 사회를 살기 위해서는 이런 외부 통제로 우리가 어느 정도 참을 줄 알아야 돼라는 것을 교육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학교를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가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참는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스스로도 저는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공부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외적인 통제도 있어요. 뭐 학원을 다닌다거나 부모님이 시킨다거나 뭐 핸드폰을 뺏는다거나 그런 것들도 있지만 본인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그냥 더 할 때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외적인 통제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학원 다니고 부모님이 공부시키고 그런 애들은 다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음에도 공부를 잘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이런 통제가 필요하지만 그런 게 교육이 된 이후에는 본인의 내적 통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세일에는 정말 누구나 홀리는 거잖아요. 그 예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무조건적으로 피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걸 스스로 통제하기란 쉽지 않지 않을까요? 정말 모두가 홀리는 건데. 그럼 약간 현대적인 예시로 들면 뭐가 있을까요? 세이렌 같은 게. 근데 저는 약간 제가 사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써왔거든요. 다이어트를 결심한 아침에 나와 밤에 야식 앞에 놓인 나는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다. 맞아요. 이거 항상 제 얘기거든요. 저도 지금 음식 생각하고 있었어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오늘부터 갈 생각, 오늘 도서관에서 막 10시간 순공시간 10시간 채울 거고 막 그래 하지만은 막상 밤이 되면은 점점 생각이 나도 모르게 바뀌고. 그렇죠. 집 가서 그냥 맥주 한잔 하고 잘까? 너무 힘든데 보상 심리도 있을 거고. 그니까. 근데 저는 근데 그렇게 변하는 것도 그냥 결국은 나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그냥 계속 그렇게 모순적이고 변하고. 그냥 저는 이게 기본 전제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나약함과 나약하지 않은 거를 자기가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오디세우스는 이거를 본인이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묶어달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고 한 거이지 않나? 저는 그게 오히려 더 강인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조금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만하게 나 통제할 수 있어라고 하고 그냥 했다가 그냥 거기 세이란한테 이제 키스하러 이렇게 다이빙하는 거 하지 않게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그것이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를 루틴이나 고정적인 스케줄로 묶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돛대는 뭐 안전한 공간이나 사람이 될 것이고 밧줄은 그걸 이어준 나와 그 공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런 루틴, 스케줄이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삶을 좀 영위해 나가는 게 아닐까? 듣다 보니까 약간 설득이 돼. 그렇죠. 외부 통제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외부 통제 필요하다고 항상 믿어서. 저도 항상 지금 자격증 공부할 때도 저희가 이제 막 쇼폼 이런 거 많이 올려놓잖아요. 네.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조회수가. 맞아요. 저도 지금 맨날 막 들어가봐요. 요즘에 막 틱톡에도 올리고 하고 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조회수가 자꾸.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들어가서 맞아. 보게 되고 이걸 안 보려면은 폰을 다 꺼버리고 가방 안에 깊숙이 넣어버리고 맞아요. 아니면 뚫린 곳에서 공부를 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항상 외부 통제를 하는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 저를. 그래서 뭔가 제 생각은 의지만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잘 흔들리는 사람임을 인지하고 그냥 그런 요소들을 없애버린다가 대부분의 케이스에는 이게 해당하지 않나 싶긴 하네요. 저는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본인을 되게 잘 통제하시는 분을 한번 뵌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저보다 좀 나이가 계신 분이었는데 본인은 하기 싫은 걸 고른대요. 테토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지금 오늘 쉬는 날인데 헬스장 가서 그래도 1시간이라도 운동하고 올까? 그냥 오늘 그냥 배달이나 시켜 먹자. 후자가 훨씬 더 편하고 좋은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조건 전자를 선택한대요. 헬스장에 가는. 그러니까 100%를 다 그럴 수 없지만 웬만한 선택들을 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 통제로. 그게 이제 내부의 본인 통제인 거죠. 저도 비슷한 결로 항상 선택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걸 다 끝낸 후에 감정이 어떤가를 가장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든 뭐 운동이나 뭐 배달음식 시켜 먹기로 해도 운동 가기는 너무 싫지만 갔다 오면 기분 너무 좋잖아요. 무조건 그쵸. 좋잖아요. 근데 음식은 먹고 나서 기분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몰라. 그럼 그냥 확실하게 그냥 기분 좋은 쪽을 그냥 고통스럽더라도 택하게 되는 거죠. 전 외부 요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내부가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사실 뭐 외부 내부 따질 게 크게 없는 없긴 거 해요.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여가지고. 저는 근데 이 장면, 이 세이렌 장면 나올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가장 갈망하는 것은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가장 가질 수 없는 것은 이미 가졌다가 잃어버린 것이라고 세이렌이 계속 얘기를 했다고 그 오디세우스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뭐라고요? 영화를 보고 왔어야죠. 다시 얘기해 줄게요. 그 세이렌의 소리를 오디세우스만 들어요. 몸에 밧줄을 다 감고 다른 귀를 안 막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다른 사람은 다 귀.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 밀랍으로 귀를 다 막았는데 오디세우스는 유일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그 노래에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라고 하니까 가장 갈망하는 건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가장 가질 수 없는 건 이미 가졌다가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너무 되고 싶잖아요. 너무 그거에 목을 매달면
근처도 못 간다.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나가 떨어진다. 환상이 너무 커지죠. 환상만 현실을 너무 못 보죠. 커지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것만 하면 될 거야. 이것만 하면 될 거야. 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뭐 5억 받게 되고 고대 가지고 하기 때 그건 조금 더 할 얘기가 사실 많기도 하지만은 그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그냥 하나의 수단이라고 잘 인지를 해야 돼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갈망을 하다기보다는 좀 그거에 대한 좀 무게감을 자꾸 좀 낮추는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저도 오늘 비슷하게 동의를 합니다. 이게 갈망하는 걸 가져도 그보다 더한 갈망을 한다고 생각을 그치. 해요. 인간은. 이미 가졌다가 잃어버린 것을 계속 떠올린다는 거는 어쨌든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다 과거를 보든 미래를 보든 그러니까 갈망은 미래고 뭐 이거는 과거고 뭐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그냥 다 있고 그냥 딱 현재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세이렌이 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 그렇게 이제 10년 동안 온갖 시험을 거쳐서 겨우 집으로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떠나기 전과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요?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어쩌다가 이것도 약간 지식 팟캐스트 같은 데서 들었는데 네. 인간은 보통 30살 전에 약간 본인의 타입이나 성격 이런 게 완전 굳혀버린대요. 정립이 되죠. 네. 거기서 거의 바뀌는 일이 없대요. 음. 근데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들은 정말 큰 사건들, 그렇죠. 정말 인생을 한번 크게 반전을 시킬 수 있는 뭐 너무 소중한 사람의 조금은 죽음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정말 그 정도 급의 사건들을 겪으면은 그때는 사람이 많이 변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동료들의 죽음이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전쟁과 엄청 많은 이 고난과 역경을 겪어서 온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러면 되게 많이 바뀌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저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결말이 결국에는 페넬로피랑 서쪽으로 둘이서 떠나잖아요. 네. 과연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을까? 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영화 끝나고. 진짜요? 좀 가서도 막 완전 다른 사람으로 그냥 서로가 서로를 인식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뿐만 아니라 페넬로피도 너무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더 억척스러워졌을 수도 있고 그 힘든 수모를 겪느라고. 그렇죠. 되게 아예 다른 삶이 아니었을까? 이전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일단 네. 2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기도 했고. 그렇죠. 우리가 자라온 세월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그만큼 제가 지금 40대 때를 생각해 보면 과연 지금이랑 완전 다를 것 같죠. 네, 다를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그때 뭔가 기본적인 본성은 어느 정도 남아있지 그렇죠. 않을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성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그걸 참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걸 참고 표현하고 그거를 절제를 하고 컨트롤을 하는 거지. 네. 그 안에 나는 그대로 나다 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많이 달라 보인다. 그렇죠. 근데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서는 그 겉면이 전부긴 하잖아요. 그쵸.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달라져 달라진다.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약간 생활하는 환경이 아예 달라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국에서 살았을 때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정말 영양분 하나 부족한 거 없이 정말 잘 살았을 텐데 이제 20년 동안 이제 표류하고 막 집 찾아오고 하면서 얼마나 이제 영양분도 다 잃어버리고 몸의 구조 자체가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그 몸이 변하면 또 마음이 그쵸.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단순히 정신만이 달라진 게 아니다. 전 그 화살을 못 쏠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 너무 몸이 약해져가지고. 표류해가지고 뭐 운동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로투스 먹으면서 그치. 맨날 놀기만 하다가. 당뇨 왔을 텐데. 그러니까 무조건 근손실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맨날 전투만 하던 사람이. 근데 저 화살을 다시 땡긴다고? 좀 놀랬죠.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이도 들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막 멋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죠. 아니 막 인스타 보면 요즘 막 릴스에 다 무슨 뭐 헬스장에서 하는 집. 이거 다들 이제 막 다 막 심취 있는 맞아. 거예요. 띵 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빨랫줄 이렇게 거는 것도 막 되게 사람들 막 맞아. 웅장한 브금 깔아가지고 막 그러고. 아니,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진짜. 다들 너무 멋있다고 완전 그 매력에 빠져 있더라고요. 20대 막 청년들이 와서 그 화살을 구부리려고 해도 안 되는데 시위가 안 걸어지는데 그러니까요. 20년 동안 표류한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이거 구부린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오디세우스가 지나온 순간들 사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편해지고 싶을 때, 위험할 때, 흔들릴 때, 그리고 그걸 다 지나왔을 때 그 순간마다 오디세우스는 계속 자기 자신을 붙잡으려고 애썼거든요. 결국 오늘의 질문들은 다 나는 무엇으로 나인가 라는 하나의 질문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화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3000년 전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학자들까지 나서서 이 영화를 붙잡고 진지하게 논쟁을 하는 것도 아마 이 질문이 지금 우리한테 여전히 유효해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눈 이 4가지 질문,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답을 하시겠어요?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실한 건 저보다 시청자분들이 더 똑똑한 대답을 무조건이요. 놓지 않을까. 아니면 뭐 다른 얘기도 좋아요. 제가 저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요? 그 로버트 패틴슨 네, 분의 맞아요. 아역분이 정말 잘생기지 않았나요? 이거를 꼭 하고 싶었다고요? 아니, 이걸 갑자기 소극적인 질문을 되게- 던질 줄 알았는데. 로버트 패틴슨님도 정말 섹시하시고 아역분도 섹시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도 남겨주셔도 정말 좋습니다. 이런 어필하면서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지민서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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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카메라 어디 엄청 볼까요? 많아. 카메라 어디 볼까요? 전체샷? 네. 짜잔. 안녕.